네, 복강경 수술 들어보셨죠? 이 복강경 수술은 피부에 작은 구멍을 한 개 또는 여러 개 낸 후에 의료기구들을 넣어서 장기를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개복 수술에 비해서 후유증이 적고요. 회복도 빨라서 선호되고 있는 수술법인데요. 건강주치 오늘은 현대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대표하는 이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진주제일병원 외과 전문의 정희철 병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그 개복해서 하던 수술들 이제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한다면서요? 어떻습니까? 네. 복부 수술에는 전통적인 개복 수술과 최근에 널리 이용되는 복강경 수술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수술 방식은 각각 고유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환자의 진단,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주제가 복강경 수술이니까요. 네네. 우선 복강경 수술 어떤 수술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소위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 최소 침습 수술이라 통칭해서 부릅니다. 침습이라는 게 신체 조직에 뭔가 예, 들어간다 이런 네네네, 뜻이죠. 그런 음,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미용적인 목적이 우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양성 질환에 적용을 했고 처음에는 담낭 절제 수술로 시작을 했습니다. 원장님 양성 질환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악성 질환, 음. 암을 반대되는 이제 질환들의 묶음을 음. 양성 질환이라고 아, 표현을 그렇군요. 하죠. 그걸 예. 양성이라고 하는군요. 예. 네, 그래서 담낭 절제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담낭은 아주 작은 소화기관이지만은 네, 간의 하방에 위치하고 우측 늑골 하방에 숨어 있기에 네. 개복 수술을 하자면 약 15 내지 20cm 정도의 상당히 큰 복벽 절개를 해야만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서 손과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적인 목적으로 시작이 됐고 담낭 절제술에서 시작이 됐군요. 네네. 큰 복벽 절개가 아니라 작은 구멍만 뚫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네, 복강경 수술은 단어 그대로 복강 내에 내시경, 그러니까 카메라를 넣고서 수술 부위를 직접 시야 대신에 모니터 영상을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예, 수술 공간 확보도 우리가 손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당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CO2 가스를 넣어 일정 압력의 기복 상태를 만들어 공간을 유지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넣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리고 수술 기구도 짧은 기구 대신에 30cm 남짓의 긴 막대기라고 표현하는 샤프트를 가진 기구를 5 내지 10mm 구경의 구멍, 포트를 두세 개 뚫고서 병변의 절제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네, 네. 그런데 처음에는 미용적인 효과보다는 복벽 창상이 작아지고 분산되면서 네. 수술 후 통증이 확실히 경감되고 수술의 회복이 빨라지는 효과를 얻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작아지고 분산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죠? 예. 네.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 이게 참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뭐 입원 기간도 당연히 단축이 될 것이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빨라지는 거잖아요. 네.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긴 하죠. 네. 근데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수술하시는 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 처음에는 카메라의 성능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엄청난 네. 발전을 이루면서 지금은 3D 장비는 물론이고 4K 장비로 영상 화질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육안적으로 볼 수 없었던 해부학적 구조, 그걸 우리가 이제 의사들은 레이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직의 결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세밀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개복 수술 전보다 훨씬 더 그 네. 조직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됐군요.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출혈이 적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죠. 암 수술의 경우는 더 완벽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기법도 엄청나게 발전해서 어지간히 진행된 암도 복강경 수술로 다 해결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된 예, 것이고. 예. 자, 그렇다면은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선 개복 수술도 장점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개복 수술은 우리가 이제 직접 시야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촉지, 우리가 손으로 제의 눈이 손에 손끝에 달려 있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만질 수 직접 있어가지고 만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므로서 우리가 염증성 또는 수술 후 구분이 잘 안 되는
부위들의 해결에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또 큰 절개창을 통해서 이제 손으로 빠르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예예. 대량 출혈과 같은 초응급 상황에서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종량이 굉장히 크고 무거운 경우는 네네. 이 공간 확보도 어렵고 우리가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네네. 때는 오히려 뭐 절개해서 손으로 직접 다루는 게 수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술 범위가 크다든가 예. 아니 응급 상황이 예. 발생했을 좀 때 빠른 대처가 필요한 그렇죠. 경우. 빠른 수술이 필요할 때는 개복 수술을 통해서 이제 그게 더 빠르게 네네. 접근할 수 있는 네네. 것이고 네. 시야도 확보되고 조직을 네. 직접 만질 수도 있고 네네. 대처가 가능하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고요. 네. 그럼 개복 수술의 단점은 우선 이제 복벽에 큰 절개창이 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조직 손상이 많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감염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면서 회복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환자가 아무래도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복강경 그렇겠죠. 수술에 비해서 아물어야 길어질 되니까 수는 있습니다. 상처가 네네. 깊어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감염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회복 과정에서 합병증, 호흡기 합병증. 합병증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폐렴 같은 합병증도 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복강경 수술의 장점이 있죠. 네네. 그걸 아까 잠시 말씀 아까 주신 바도 네, 있긴 한데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복강경 수술은 이제 몇 개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직 손상이 적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적고 그래서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환자의 병원 입원 기간도 짧아지게 되죠. 작은 절개는 또 눈에 잘 안 띄니까 수술 후의 흉터가 적고 미용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수술 후 감염률과 합병증이 우리가 개복 수술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흉터도 작고 수술의 감염과 합병증도 현저히 낮고 네. 예, 그게 복강경 수술의 큰 매력이고 네. 자 그런데 단점도 혹시 있을까요? 그 말씀만 들으면은 꽤 큰 장점 때문에 단점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예. 복강경 수술은 아무래도 개복 수술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숙달에 이르는 시간 그러니까 러닝 커브가 아무래도 길고 그래서 숙달되지 않은 의사가 만일에 하게 될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합병증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개가 작고 하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좀 제한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극복이 되긴 했지만은 네네. 많은 준비가 필요를 하고요. 그러니까 개복될 경우에는 조직을 다 만질 수도 있고 빨리 다가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거는 네. 아무래도 네.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범위도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단점은 있다. 단점은 있습니다. 또 이제 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 비용이 더 높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신의 저녁 건강 주치 오늘은 외과 전문의 정희천 선생님 모시고 복강경 수술 자세히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복강경 수술을 할 때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을 뚫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단일공 수술이라는 게 있더군요. 그러니까 수술을 위한 작은 구멍을 하나만 뚫는 방법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최근에는 이제 기술의 축적을 통해서 여러 개의 포트를 이용하는 대신 미용적인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단일공 수술로 많이 이제 관심이 옮겨가는 그런 추세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아무래도 상처가 적으면 좋죠.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단일공 수술을 많이 선호하게 되면서 또 상대적으로 로봇 장비의 보급도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말씀만 들으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단일공 수술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단일공 수술의 약점이라고 하나 이제 하나의 구멍으로 카메라와 2개 이상의 기구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구끼리 좀 서로 좁네요. 부딪힘의 현상이 발생을 그러니까 하게 좁아서. 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숙달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럴 있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잘 선별해서 또 시행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외과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숙달된 전문의를 만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복강경 수술 사례를 좀 들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선생님, 다양한 복강경 수술 경험이 정말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네, 50대 초반의 여성이 심한 복통과 반복되는 소화불량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검사를 해보니까 반복되는 총수 담관석의 재발로 인해서
담관염을 일으키게 되고 아, 총수 담관석이라는 게 있군요. 담즙이 내려가는 경로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네네. 돌이 담석이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 염증도 생기고. 네네. 그렇게 이제 물길이 막히게 되면 염증을 네. 잡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담관염이라고 하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유발되고 또 피가 우리가 상한다는 표현을 이제 폐혈증이라는 네, 표현을 네. 쓰는데 이런 증상으로 굉장히 무섭죠. 네, 굉장히 심각한 시급하고. 네.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네. 이제 그때마다 이제 내과로 입원해서 1년에 한 3차례 이상 내시경적 시술을 이용을 해서 돌을 제거하고 또 항생제 치료를 반복함으로써 그에 따른 고통과 또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는 네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복강경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팀을 찾아오게 되었었는데 네네네. 저희들이 이제 자세히 복강경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분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또 합병증도 적다는 이런 설명을 듣고는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직접 담낭을 절제를 하면서 담관을 직접 열고 또 다른 담관경이라고 해서 3mm 내지 5mm의 담도 내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직접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러면서 담석을 제거도 제거하고 하고 염증도 또 치료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회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회 수술. 예, 담관과 소장을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똑같이 몇 개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이 환자에 미치는 후유증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을 잘 하셨습니까? 수술 후에 어떻습니까? 그분은 뭐 수술 후에는 통증이 워낙 적기 때문에 네네. 회복 시간도 빠르고 빠르게 우리가 시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며칠 입원도 하지 않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 추적 관찰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복통이나 소화불량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잘 됐네요.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 복강경 수술은 현재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현재 저희 병원의 경우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영역의 모든 수술에서 내시경 수술을 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술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 네. 예, 특히 이제 암을 포함한 전립선 수술, 산부인과 수술, 폐 수술에도 유용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외과 영역에서의 적용은 아주 광범위한데요. 결장, 직장암, 위암, 식도암, 간담도, 췌장암 여기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술 중 외과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말단 담관암 폐색의 복강경적 휘플시 수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여기는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넘어가겠고. 아까 말씀하신 담관. 그렇죠. 담관암 생기는 문제. 그리고 이제 2016년 2월에는 12장 계실염 천공의 복강경적 12장 부분 절제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12지장까지. 세계에서 최초로 성공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 주치 시간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수술에서 환자에게 무리가 덜 가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복강경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신의 한 수 전해주실 시간입니다. 신의 한 수 뭘까요? 장점이 많은 복강경 수술 그러나 경험 많은 전문 병원에서 하시는 게 옳습니다. 네.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른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복강경 수술입니다. 현대 의학 기술의 의료 기술의 발전은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방법과 향상된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항상 이러한 최신 의료 기술의 발전에 앞장서며 환자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당신의 저녁 건강 주치 시간 오늘은 진주제일병원 외과 전문의 정희철 병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일병원